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들을만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었던 정보에 대해서 덧붙이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제 SEC가 리플사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 암호화폐 변호사 헐크 호건이 생각나는 제레미 호건 씨는 SEC가 수정한 소장에는 이 빵형 그리고 크리스 랄슨 등 리플사의 두 CEO들과 관련된 보다 많은 사실에 기반한 세부 내용들이 추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10항에서는 크리스 랄슨과 빵형 모두가 리플사의 기관대상 XRP 판매 및 기타 개인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고 협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었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SEC가 두 명의 임원을 피고인으로 콕 집어서 지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저도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덧붙이기를 리플사 측에서 이 크리스 랄슨에 관련된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적인 부분을 더욱더 덧붙이는 것은 아닌가, 도망 못 가게 완전히 엮으려고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변호사들의 설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변호사들은 리플사의 손을 들어주고 어떤 변호사들은 SEC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이 제레미 호건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변호사로서 지속적으로 이 소송권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올려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 며칠 전에 전해드리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리플사의 좋은 정보만 전하면은 또 욕하니까 기사에 나와 있듯이,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스티븐 펠리 같은 경우는 리플사는 결국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XRP가 어떤 식으로 순환되든지 최종적인 중앙화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내용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전 SEC 위원장 출신인 메리 조 화이트 씨는 이 포춘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를 SEC의 소송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폴춘의 홈페이지이고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자면은, 자, 일단 폴춘지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리조 화이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플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 글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조 화이트 씨의 경력을 고려해본다라면은 그의 말에 귀를 충분히 기울일 만도 한데, 일단 메리조 화이트 씨 같은 경우는 오바마 시절 SEC 의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증권법 변호사이자 막강한 것으로 알려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도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메리조 화이트 씨가 이야기하기를 SEC가 작년 12월 말에 그것도 제이 클레이튼 등 이 리더십이 SEC를 떠나기 직전 막판에 소송을 걸고 넘어진 것만 해도 참 알만한 사안이다. 내가 미국의 변호사이자 SEC 의장 출신으로서 말하건대 사건을 파악하는 데만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 특히나 SEC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건이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는 또 덧붙이기를 메리조 화이트 씨는 SEC가 주장한 바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엉뚱하게도 정사각형 모양의 둥근 공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 또한 SEC의 주장은 임의적인데 특히 XRP가 나오고 난 후에 개발된 또 다른 인기 있는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한 것을 봐서도 그렇다. 그리고 또한 이번 소송 때문에 XRP 시총에 150억 달러가 날아갔다. 이 돈은 SEC가 보호해야 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다라고 말하며, 그 다음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소송 결과 같은 경우는 아직으로서는 불투명하긴 한데 빠르면 10월에 연방법원의 약식 판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0월 전에 리플사와 SEC가 합의를 볼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그는 주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면은 리플사는 법적인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암호화폐 산업에는 더 나은 가이드라인이 주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나 화이트 씨 같은 경우는 다음 SEC 내정자이자 암호화폐에 대한 권위자이기도 한 게리 겐슬러 씨가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 건에 흥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는 일단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반복된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 기사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전 SEC 위원장이 리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전 CFTC 위원장인 지안카를로 역시 리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온갖 힘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히나 이 메리조 화이트 씨, 그리고 게리 겐슬러, 지안카를로 등등은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살짝 힌트를 준 것만 봐도 이미 이 건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리조 화이트 씨가 봤을 때 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다라면은 이 빠른 결과가 나온다라면 10월달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 게리 겐슬러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도 알려주셨는데, 이제 상원에서 임명을 해야 SEC 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죠. 자,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임명이 되고 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하루빨리 합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리플사는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보시면은 엄청나게 개발과 발전을 더해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XRP는 두드려 맞으면서 시총 7위까지 내려오는, 여러 기사에서는 XRP가 수모를 겪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지금 박 터져가지고 해롱해롱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루빨리 소송건이 끝나야 그동안에 상폐했었던 곳에서도 XRP를 재상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신뢰도 되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XR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유동성, 하루빨리 회복을 꼭 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XRP가 다시 한번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전 미국 통화감독국 총장인 브라이언 브룩스 씨가 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XRP 구매가 가능하죠. 여러 거래소에서 XRP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완전히 거래가 금지되었다라는 잘못된 소문도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 SEC와 리플사 간에 대한 소송건, 당연히 리플사에게 불리하고 리플사가 캥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사의 편을 들고 있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SEC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로 찝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둘 다 한 발자국씩 양보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또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따뜻한 코코아 뿌리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